네,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는 블록체인 혁명 제2탄 블록체인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한국의 동향 등 블록체인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블록체인 혁명에서도 아직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다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럼 기사는 어떤 동향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2017년까지 블록체인에 관한 기사는 약 8,500건으로 2016년 같은 기간 대비 3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 대비는 약 80배의 성장 기사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되었죠. 이렇게 블록체인이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증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블록체인 국내 학술논문은 2013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2017년부터 논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2018년까지 230편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제학술 논문은 2017년에서 2018년으로 오면서 논문 수가 2배 정도 증가되어 있으며 이는 2017년도부터 한국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암호통화, 투자자 수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블록체인이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공학적 기술뿐만 아니라 금융, 정책, 법 제도가 아직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논문의 저자 수는 총 505명이고 국제 논문은 144명입니다. 이것으로 보면 한국의 블록체인 열풍의 과열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고유한 수는 국내 논문 442명과 국제 논문 112명이고요. 국내 논문의 공저 논문 수는 143편이었으며 총 논문 수 286편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 논문의 공저 논문 수는 44편이었으며 총 논문 수 56편의 78.6%로 보여집니다. 이것을 본다면 국제 논문의 공저 부분이 훨씬 더 팀으로 이루어서 논문을 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국제학술 연구는 공동 연구가 훨씬 활발합니다. 이렇듯 학계 논문의 동향도 지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초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10대 핵심 기술 중 하나로 블록체인을 선정하면서 포럼에서는 2017년까지 전 세계은행의 80%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고 예측했었습니다. 2025년까지 전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 기반 기술에서 발생할 것으로 또한 전망을 했죠. 이렇게 본다면 2025년까지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 작성하는 사람들이나 기존의 전 방향성을 바꾸는 사업 전환을 이루어지는 기업가들은 반드시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을 안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글로벌 컨설팅 그룹 액센추어는 글로벌 탑 투자은행 10곳 중 8곳이 블록체인 기술로 인프라 비용 평균 30%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유명 투자은행들은 이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15년에 스스로를 금융회사가 아닌 IT 회사로 천명한 것으로 유명하고 이미 골드만삭스의 IT 전문 인력은 페이스북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식, 채권 등 모든 종류의 거래에 있어서 실시간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거래 내역이 분산 네트워크에 기록되는 세틀코인의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시티그룹도 자체 가상화폐 시티코인을 금융권 최초로 개발하고 최근에는 나스닥과 함께 기존 실물화폐의 거래 방식과 블록체인 지문 방식을 통합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R3와 하이피레츠 프로젝트는 국제적 협업 체제입니다. 금융기관들은 이렇게 각자 개별적인 노력도 하지만 국제적 협업체적 구축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그룹 활동은 R3와 하이퍼레츠 프로젝트인 거죠.
R3라는 분산원장 기술 스타트업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의 블록체인 컨소시엄 R3는 시티그룹,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세계 유수 금융사가 80여 개, 최근에는 100여 개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려 2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5개 기업을 시작으로 현재 4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컨소시엄은 코다라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여 전 세계에 테스트하는 중으로 상반기 무려 1,200원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리누스 재단과 IBM이 주도하는 하이피레자 프로젝트에도 시스코, 인텔, JP모건 등 140여 개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국거래소, 코스컴 등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블록체인 프레임워크 패브릭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의 차이나 레저 얼라이언스, 유럽의 디지털 트레이드 체인 등 다양한 국제 협력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IBM 주도의 HSBC, KBC 등 유럽 은행 7곳의 블록체인을 구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당국과 협회 차원의 블록체인 협의체들이 2016년 말에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2019년도 블록체인 공공시범사업 12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진행된 사업 6개보다 2배가 많습니다. 더불어 2018년도에 진행되었던 6개 사업이 개발이 완료되어서 현장에서 도입될 예정입니다. 굉장히 성과가 높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에 확대 추진되는 공공부문 블록체인 사업은 2018년 진행된 시범사업을 기초로 진행되었으며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통해 공공 및 민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블록체인 산업발전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국내 블록체인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국내에서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투자 및 핀테크 스타트업과의 제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카드는 블록체인을 통해 공인인증서 없이도 비밀번호, 개인인증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며 신한은행은 골드바 형태의 금을 구입한 뒤 교환증, 보증서를 블록체인상에 안전하게 기록 관리하는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은행도 얼마 전 자체 코인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었죠. 2018년 6월 말 블록체인은 시범 서비스 등을 통해 금융권의 다양한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이제 블록체인은 시기적으로 디지털 금융 업무의 핵심으로 서서히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서비스는 현재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신기술 도입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혁신을 노하우를 공유하자는 취지입니다. 기존 금융 서비스를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대체한다면 어느 정도 IT 비용을 줄일 수 있을지가 금융권에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죠. 다만 아직은 그 절감폭이 어느 정도인지 확신하기 힘듭니다. 은행연합회는 삼성 SDS와 협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공동 인증 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올해 4월 초부터 착수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이를 상용화하게 되고요. 16개 은행, 금융결제원, 금융교환원과 은행권,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약 80억 원이 이 사업에 투입되었는데요. 은행연합회는 블록체인 기술 인증 부분에 지급결제, 해외 송금 등에는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널루프, 데일리, 인텔리전스 등 블록체인 관련 지식과 경험과에서 앞서 있는 여러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들과의 협력이 거의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삼성 LG도 주요 IT 기업 계열사들도 관련 기술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금융권 외에도 화약물류, 의료, 토지관리, 무역 등 타 분야의 적용 효과도 큰 기대 속에 실행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도 경제송금, P2P 대출,
보안과 관련된 분야뿐 아니라 사물 인터넷 콘텐츠 분야 서비스 및 적용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IT 계열사 삼성 SDS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보험금 자동 청구 서비스를 오는 8월 말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으며, 해당 서비스는 의료기관과 보험사,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기업과 컨소시엄을 통해 구축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 SDS는 기업형 블록체인에 집중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활용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삼성전자가 자체 암호화폐인 삼성코인을 발행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S10 공개는 국내 암호화폐 시장 회복에 한몫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10에 암호화폐 지갑 기능, 블록체인 월렛을 탑재하면서 암호화폐 사용 대중화 기대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1월 신설한 블록체인 TF팀이 이미 메인넷과 자체 가상화폐를 개발하고 시범 운행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다각도로 각 그룹에서, 기업에서, 산업 분야에서 이렇게 블록체인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암호화폐 사업을 부인하고 있다면 IT 기업들은 해외 결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IT 기업 관계자는 국내 지주사가 아닌 해외 법인이 암호화폐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규제에 대해서는 언급할 것이 없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는 지난해 일본의 블록체인 전문회사 지주회사 카카오지와 개발회사 그라운드X를 설립했고, 싱가포르의 특수 목적법인 클레이튼을 설립해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우리 부동산 거래에서 어떻게 활용되어 있는지 볼까요? 부동산 거래 블록체인으로 간소화. 현재 부동산 거래 과정은 서류 발급, 계약 체결입니다. 그리고 은행 대출 심사를 하고 등기 이전을 하게 되죠. 그런데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 도입 시 계약 체결에서 등기 이전까지 원스톱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서류 발급 및 제출이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법원, 법무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 연계 거래 시스템을 마련 중이고요. 내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 11개 금융기관이 시범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네. 부동산 거래에서 우리가 프롭테크라는 용어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롭테크는 프로퍼티라는 부동산 자산과 테크놀로지라는 테크에 기술을 더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로는 집값을 실시간으로 산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요. 렉스와 셀터툼은 미국 스타트업 기업으로 블록체인을 부동산에 적용합니다. 다방은 허위 매물을 걸러내는 AI를 활용하고요. 직방은 VR 홈투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반베이스는 증강현실로 모델하우스를 바꿔주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 거래 서비스는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는 9만여 개의 중개업소와 온라인의 경우 250개가 넘는 앱과 웹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허위 매물로 인해 높은 만족도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가상화폐와 동향 한번 볼까요? 시장 동향을 보면 비트코인 가격 연 만에 2만 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2년 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블록체인 투데이 안내전 기자에 의하면 캐나다 금융자문회사 카나코드 제뉴에이트가 비트코인 가격이 2021년까지 2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5월 9일 보고서를 통해 예측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2011년과 2015년 사이, 그리고 2015년과 2019년 사이 비트코인이 4년 가격 주기의 유사성에 기반해 향후 비트코인 가격을 측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트코인 열풍이 매우 뜨거운 나라로 지난 7월 한 거래소의 1일 거래량이 세계 1위를 거래를 기록하였습니다. 하루 거래 금액이 2조 6천억 원에 달함으로써
물어 코스닥 시장을 넘어서는 날도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출시되었던 2009년에 비해 가격이 100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 천여 종의 가상화폐가 새로 나타났고, 이런 새로운 코인은 내놓으면서 이루어지는 자금 조달 방식 ICO가 최대 몇천억을 끌어들이면서 엄청난 흥행을 거두고 그 관련된 관심과 우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흔히 블록체인을 양날의 검이라고 하죠. 가끔 기업들도 거래 내용을 보증해줄 증권자가 필요 없다는 장점 때문에 블록체인 관심에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거래 내역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퍼블릭 블록체인보다는 허가받은 사용자들만 확인할 수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구성하는데, 이럴 경우 암호화폐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가능합니다. 본래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확인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인데, 기업이 구성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굳이 그런 보상을 주지 않아도 참여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블록체인 유형별 특징을 보면 공개형, 퍼블릭 영역이 있고, 폐쇄형, 프라이빗형이 있고, 컨소시엄형이 있습니다. 관리 주체는 관리 거래 참가자가 탈중앙화이고, 폐쇄형은 그 중앙 기관이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컨소시엄은 컨소시엄 소속 참가자입니다. 네트워크 참가 요건에 공개형은 없게 되죠. 거래 속도는 공개형이 느리고 폐쇄형은 매우 빠릅니다. 암호화폐의 가격이 워낙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투기성, 사행성이 짙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는 합리적인 의견을 할 수 없습니다.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가 시장 상황과 맞물려 유동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폐와 주식 역시 가치가 오르고 내립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마르크화의 인플레이션, 경제동황 당시 주식 폭락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이러한 사건 때문에 화폐와 주식 자체가 나쁠 것이다 라고 비난하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카모토라는 사토시라는 익명에 쓴 누군가가 P2P식 전자결제 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을 구상하고, 이러한 프로토콜은 분산 계산 방식을 통해 일련의 규칙을 수립하고, 이러한 규칙 덕분에 믿을 만한 제3자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 수십억 개의 디바이스를 통해 교환하게 되는 데이터의 진실성을 보장할 수 있었다라고 책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 이렇게 과열되고 있고, 페이스북도 니브라라는 토큰을 내년에 다시 넣겠다고 합니다. 가상의 공간에서 가상혁명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 그곳에서 나는 어떤 미래를 보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한번 고찰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